스트레스 반응들은 크게 profoundly 심오하게 영향 1이니까 받는이죠. 그래서 prenatal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와 우리나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뱃속에 있을 때도 한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을 치잖아. 폐교한다고. 그러니까 이 뱃속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생명인 거네요. 그리고 variation 이거 maternal 이게 어머니의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의 어떤 보살핌의 변수들, 견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잘 보살피면 스트레스 반응이 당연히 적게 받겠죠. 네. 근데 태어나기 전에 심리 상태로 불안해지면은 스트레스 반응이 세게 오겠죠. 뭐 이거는 좀 약간 뭐에 똑같냐면 이제 상식에 기반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러한 엄마 쪽의 어떤 케어, 돌봄의 베리에이션, 이 변인이죠, 변인. 서로 다르게 보살필 거 아니야. A 가정, B 가정, C 가정에서. 그거의 결과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한 영향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나오네요. 트랜스미티드가 이제 전달된다 이거죠. 세대를 뛰어넘어.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배우면 나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누구와 함께? 자손들과 함께. 자손들. 이 offspring이지 자손이에요. 자손들. 자손들과 함께 세대를 거쳐서 세대를 가로질러서 이제 전달된다 이거죠. 엄마의 보살핌의 견임의 결과. 여기는 결과는 딱히 안 났지만, 막 보살폈으면 애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크게 받아서 부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에서 이펙트 부연 설명하면 스트레스 반응이죠. 이제 민감할 수 있고, 둔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력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게 이제 반응인데, 이게 이제 자손까지도 전달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손들은 왜 그러냐? 경험한다. 높은 부모의 어떤 보살핌을 경험한 자손들은 당연히 여기 부모가 높은 보살핌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이 낮아요, 높아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거죠. 이가요? 네. 또 그리고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모가 됐을 때 이 자손이 부모가 됐을 때 그쵸 뭐예요? 마찬가지로 높은 어떤 그 어미의 보살핌을 직접 자식한테 제공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세대에 걸쳐서 전달되더라. 근데 이거는 플러스 예식으로 나왔네요. 그쵸? 네, 당연히 플러스 나오면 마이너스도 나오겠죠. 로우 매터럴 케어를 겪었으면 당연히 이게 높아지겠죠. 스트레스 반응이.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그러한 결과는 어댑티브, 적응될 것이다. 그 자손이 경험할 때 유사한 환경. 적응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좀 글쎄요, 딱히 이 단어를 좀 빼먹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적응한다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똑같은 사랑을 주는 거야? 조금 변형해서 준다는 거야? 그쵸? 좀 약간 변화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절하게 변화되긴 하지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적절하게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세대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집안의 어떤 법칙을 마련하는데 지금 똑같이 컴퓨터 하지마 하면은 네, 좋아요. 그럼 핸드폰 할게요.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때 컴퓨터는 뭐로 바꿔줘야 돼? 휴대폰으로 또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결과는 적절하게 바뀌어진다. 뭐 했을 때? 자손이
그들의 부모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자손이 만약에 그러한, 엄마와의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네? 그러한 결과는 적절하게 바뀌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 그냥 좀 외웁시다. 좀 설명이 좀 너무 어렵다. 그냥 외웁시다, 이 단어. 네? 나중에 또 알면은 알려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좀 뭐한 쪽이야? 제대로 돌봐요, 안 돌봐요? 그쵸? 안 돌보죠? 그래서 낮은 어미의 어떤 보살핌을 제공하는 엄마들은 높은 스트레스 반응성을 갖는 경향이 높다. as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식들도 그러하다. 여기 as에다 붙였고 마찬가지로 이랬죠. 엄마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같다 다르다 비교죠? 비교도 병렬이니까 여기 have이죠. have 일반 동사니까 뭐로 받아야 돼? do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as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so do I처럼 도치로 써도 돼요. 이 명사형일 때는 이제 도치 do부터 나올 수 있더라 이거죠. 이거 순서 좀 외워주시고. 그들의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스트레스 반응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쪽으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도 엄마처럼 높은 스트레스 반응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러나 자손들, 근데 크로스 포스터드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 크로스 포스터드는 한쪽이야 교차야. 교차하면서 양육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 새아빠, 새엄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른 엄마 쪽으로 엄마들에 의해서 양육된 자손들은 보여주더라 이거죠. 스트레스 반응성의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 similar. 근데 그쪽은 어느 쪽과 유사하다는 얘기야? 포스터에다 붙였고, 포스터가 이제 양육하시는 쪽이죠. 네? 그래서 양육하시는 어떤 부모의 그 패턴과 스트레스 반응성과 유사하더라 이거죠. 이가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받아? 아니면 그쵸,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제가 환경만 강조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 써요. 이 부분은 써요. 선천적이에요. 선천적. 예, 선천적이라 쓰세요. 이 부분은 선천적이고, 예, 그러나잖아. 그러나니까 여기는 뭐예요? 후천적이죠? 네. 근데 선천적 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봐봐. 자, providing은 주는 쪽이야, 받는 쪽이야? 그쵸, 주는. 그래서 좀 낮은, 보살핌, 돌봄을, 제공하는, 주는 어머니는, 그러면 애초부터 이분께서, 주는 어머니는, 자식도 똑같아진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보세요, 그냥. 그래서, 애초부터, 뭔가 애한테 보살핌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엄마들은 일반적으로 원래 스트레스 반응의 민감도가 이제 강하다. 그들의 자손도 그러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는 선천적이고요. 여기는 이제 후천적이에요. 근데 여기 모호가 있죠, 모호. 여기 아니 모호 있는데 아닌가? 모호는 없나? 네, 모호는 그쵸, 모호가 있죠, 모호. 그쵸. 그래서 선천, 후천 둘 다 써요. 선천과 후천 둘 다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후천 쪽이 좀 더 앞선다 이거예요. 여기 모호가 있으니까. 이해가요?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부모님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후천적으로 영향을 또 좀 더 받는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이 문제 어려워요. 자, 그러한 결과들은 보여준다. 스트레스 반응성, 엄마의 돌봄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여보세요. 영향을 받는다는 이렇게 뒤에 게 원인이에요. 원인.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애를 보살피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초기 경험. 여기 유전적 요인 있죠? 유전적 요인뿐만들 아니라 초기 경험에다 있죠. 벌써 초창기 양육이죠.
양육 방식이죠. 네? 이게 결과예요, 결과.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요. 스트레스 반응이잖아요. 반응이라니까 좀 그러니까 민감도로 할게요, 민감성.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미의 돌봄.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가든 뭐 자식 뭐 이런 걸 보셔도 돼요. 네? 왜냐면 어쨌든 자식도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니까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보살핌을 받은 것처럼 자식도 그렇게 보살핀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유전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모가 뭐가 많으면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자식도 그러한 유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이러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 유전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해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초기의 경험, 즉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보살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모호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인 거에 좀 더 영향을 더 받더라 이거예요. 네? 하지만 후천적인 게 영향을 좀 더 받긴 하지만 둘 다 영향이 있다는 얘기야. 내용이 어려우니까요. 예,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그러한 어떤 레귤레이션이 관찰되더라. 다른 포유류와 식물들에게도 레귤레이션은 뭐 그러한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조절? 조절? 그러한 조절? 써요. 그러한 제한은 관찰된다. 다른 포유류에서. 심지어 누구에서도? 식물들에게도. 관찰된다. 이거. 제한, 즉,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유전적, 부모의 양육 방식에 나의 양육 방식도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자, 성인기에 있어서 성인 동물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반응들은 크게 태어나기 전 스트레스와 그리고 엄마가 보살피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거 일종의 뭐 유전이라고 봐도 되겠다. 유전. 그쵸? 그리고 부모의 어떤 그 보살핌, 돌봄에 있어서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얘가 스트레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부모가 어떻게 보살폈냐. 그쵸? 그리고 유전자를 뭘 부여받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부모의 돌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는데 그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들은 네? 그 결과가 뭐예요? 스트레스 반응 정도죠. 결과. 애가 신경질적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한 반응들은 세대를 걸쳐 그러니까 그 신경질 반응을 보이는 아이의 걔가 부모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아이에게도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손, 그 신경질 있는 자손은 근데 걔도 비슷한 그 높은 보살핌을 이제 경험한 아이에게도 전달되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거, 신경질적인 게 아니라 온화한 그쵸?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어떤 높은 보살핌을 경험한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죠. 신경질 안 내는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제공한다. 또 직접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한테도 직접 뭐예요?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대로 전달된다. 이해 갔죠? 네. 자, 그러한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든지 온화한 반응들은 자손이 부모와 이제 유사한 환경에 접했을 때, 뭐 여기에서는 유사한 환경이 그거 같아요. 얘도 애를 낳아 키울 때, 뭐 이런 거죠. 그때
이렇게 적절하게 엄마에 맞춰서 이제 엄마에 맞춰서 변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좀 넘길게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결과죠. 부정적인. 그래서 부모의 근데 애초부터 얘는 이제 그 엄마가 받는 거야, 주는 쪽이야. 주는 쪽이죠. 그럼 얘가 받은 것도 있겠지만 유전자로도 이게 주는 그런 신경질적인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유전적으로 민감한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엄마들은 이렇게 유전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받는 신경질 하는 가능성을 높다. 그쵸? 그렇게 되면 유전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들도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새끼들도 그러한 민감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건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 선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신경질적인 부모에 의해서 그 낳아졌는데 내가 이제 다른 부모에서 입양돼가지고 키워졌을 경우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양육하는 엄마 쪽에 스트레스 반응과 유사한 형태를 띈다 이랬죠. 그러니까 좀 더 유사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엄마와 뭐 그 생물학적 반대가 뭐지? 뭐 후천적 엄마, 그쵸? 근데 양육하는 엄마 쪽이 더 유사하대요, 성격이. 그러니까 약간은 선천적 둘 다 그 아이의 어떤 신경학적인 성향을 가질지 안 가질지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후천이 좀 더 영향이 좀 더 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위해서 선천적인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은 보여준다. 그럼 위에 걸 정리해주면 스트레스 민감성이나 어떤 부모의 어떤 돌봄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는다. 즉 뒤에 있는 게 원인이 돼서 이게 신경질적이 될지 아니면 온화한 아이가 될지 결정되는데 뭐에 의해서 초기 경험, 즉 이 초기 경험을 아이의 어떤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 어린 시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 방식이니까 어미의 돌봄이죠. 그래서 이거 후천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다. 뭐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해가요? 네, 그러한 제한, 즉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유전자에 노출되면은 그것들이 다른 그 연결된다는 거, 유전적으로 연결되고 배우는 것도 그렇게 연결된다는 게 다른 포유류에서도 관찰되고 적용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스트레스 반응 정도와 어미의 보살핌은 뭐에 의해서 초기 경험, 그러니까 유아 시절 때 받았던 자기가 받았던 후천적인 개념이 그 후천적인 돌봄이죠. 뭐뿐만 아니라 그 선천적 요인,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자식을 잘 키워줄지 안 키워줄지를 보려면 내가 선생님 뭐 누굴 보랬죠? 장모님을 보랬죠. 혜진이한테는 시아버님을 보라고 했죠. 시아버님을 그래야지 어떻게 잘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 후천적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 네. 몇 문제 있죠 지금? 네. 자, 이 사람은요 태어났다 콜롬비아 오하이오에서 4월 23일 날 태어나 봤더니 누구에게 갔냐 자유인이 된 흑인 부모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투라는 말이 이제 투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돼요. 태어나 보니 누구한테 갔어? 이러한 부모에게 간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우리말로는 뭐 자유흑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결국은 태어나 보니 이 사람들에게 도착했더라. 태어나 보니 뭐 금수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는 오직 학교만 다녔다 2, 3년간. 그래서 2, 3년간 다녔다 퇴학당하기 전에. 그래서 드로핑아웃이 퇴학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기 전에 그가 자신의 시간을 일하느라 쓰기 전까지 학교 다닌 거는 2, 3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퇴학당해서 이제 일하기 전까지만 2년 동안, 2, 3년 동안만 학교 다녔다. 10대로서 이 친구는 다양한 직업을 헬드, 지녔다, 가졌다 포함해서 스틸이 이제 그 철강소 같은 거죠. 그 제강소의 노동자, 그리고 철도 노동자, 그 다음 어프렌티스 견습생, 수습사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계 가게의 견습인으로서 이제 일했다. 우주의 열정은 그러나 전기 쪽 공학이었다. 전기공학.
딱 봐도 그 대학교 그 뭐야 전공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이게 이제 좀 더 돈이 되겠죠. 자, 우주는 읽었고 공부했다. 그 과목을 relentlessly 끊임없이. 자, 다른 그 흑인 발명가들처럼 그러나 그는 had difficult ing 외워야겠죠? 그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that 앞단어 받아서 그 직장은 그의 어떤 기술과 일치했던, 그러니까 전공에 뭐했던? 맞았던 직장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거죠. 흑인이니까 일부러 안 주겠죠. 같이 일을 안 하겠죠. 1880년대에 수년간의 좌절을 겪은 뒤 우주는 결정했다. 그의 인생을 네, 수년간의 좌절이요. 좌절 후에 frustration. 우주는 결심했다. 자신의 인생을 뭐하기로? 테이크, 잡기로. 네? 네, 그냥 직역합시다. 새로운 방향으로. since 그는 때문에죠. could not find 그 고용주 사장을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장을요. 고용주죠. 고용주 그에게 뭐 해줄 일거리를 직장을 줄 수 있는 주게 될 그는 원했다 뭐 하기로 do 그가 하길 원하는 일이군요. 명주동. 네, 죄송해요. 명주동. He wanted to do를 가로로 묶고 그 앞에 있는 work을 수식해주죠. 그 일이 뭐예요? electronical 뭐였지? electronical 뭐였죠? engineering. 그쵸? 그가 하기 원했던 일거리를 그에게 줄 것 같은 고용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진짜 주어네요. 자, 그는 사업 속으로 갔다. 즉, 속으로 갔다는 얘기는 착수했다 이거죠. 스스로 대신에. 그쵸? 그래서 고용되는 것 대신에 직접 했다. 신시내티 아무튼 여기에서 뭐 작업장을 오프닝 개장한 그는 즉시 발명을 시작했다 이거죠. 4번까지 할까요? 네, 몇몇의 학자들은 recommend 요구 주장 동사죠? 네, 주장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이렇게 동사원이야. 자, 몇몇의 이제 과학자들, 학자들은 우리에게 추천하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문제들. easy to answer. 뭐 하기 쉬운? 대답하기 쉬운.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대답하기 쉬운이라는데 일단 이렇게 좀 바꿔줍시다. 밑에다 가로치고 수치화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과학은 관찰 가능한, 실험으로 가능한 것들만 다루잖아요. 자, 이러한 크리테리언에다 붙였고, 크리테리언은 단수예요, 단수. 크리테리아가 이제 복수고요. 기준이란 뜻입니다, 기준. 자, 이 기준은 선순위, 후순위죠. 그럼 앞에 나왔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결국 뭐 가능한, 관찰 가능한, 실험 가능한, 수치화 가능한 연구. 그쵸? 수치화 가능한 연구 주장은 not 부정어, without 부정어. 무슨 부정? 이중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빼면은 logic, 뭐하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요? 즉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unknown,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는 것들, 더에다 붙였고 더가 것들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futile, 일단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지 않냐. 예전에 이기론 이런 거 있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쓸모없지 않냐. 실용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should be avoided, 뭐 해야 된다? 피해져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형이상학적 이런 거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쓸모가 없는데. 그럼 나름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여러분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만 하자.
수치 가능한 연구만 하자는 거는 논리적이야. 이거 써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쉬워, 어려워? 그쵸. 이거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연구. 첫 번째, 써요.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두 번째, 뭐 실험, 관찰, 불가능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쓸모없지 않냐. 그러나, 진짜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러나죠. 그러나, the larger danger.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위험이. 자, 이 문장 엄청 중요합니다. 더 큰 위험이 lie에다 붙였고, 놓여 있다. pointless, 초점 없이. looking under the light.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빛 아래 놓여 있는 것들은 관찰 가능해요? 수치화 가능해요? 관찰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전등 아래를 보는 것. 즉, 관찰 가능한 것들. 대답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연구겠죠. 여기는 관찰 가능한 거에 대한 연구를 비유해서 초점 없이 전등 아래를 보는 것으로, 초점 없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네. 보는 것 안에는 정말 커다란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네 관찰 가능한 것들만 연구하면 니네 다음과 같은 더 큰 위험을 못 볼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hen 뭐 했을 때 thought에다 붙였고 thought이 이제 추구되는 이죠. 추구되는 object 연구 과제가 object를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라고 합시다. 연구가 추구되는 연구가 어디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러나 노력으로는 뭐 be found 뭐 될 수 있는? 그쵸? 찾을 수 있는, 발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둠 속을 보자고 얘기해요? 전등 아래에 있는 것들만 보자고 주장했어요? 아니 여기 위에 그 실험 관찰 불가능한 거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답하기 쉽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만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니네 잘못하고 있어. 관찰 가능한 것만 연구했을 때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진짜 object에다 붙여놓고 object를 선생님이 하나만 비유해 볼게요. 황금이라 합시다. 황금이 안 보이는 곳에 있지만 노력을 하면 그래도 뭐 될 수 있어? 그쵸? 발견될 수 있는 연구 과제가 있을 때는 니네 진짜 더 큰 위험을 놓치는 거다 이거죠. 사회과학의 상당 부분들은 have already diverted에다 붙였고, diverted가 이제 우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돌렸다라 합시다. 돌렸다. 우회했다는 말 어려우니까. 야, 그래. 특히 니네 사회과학. 사회는 사람들의 그런 사는 모습 연구, 문제점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연구하려고 했던 거죠. 야, 니네들 딱 걸렸어. 풀어. 뭐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으로부터 투. 야, 니네 진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부터 니네 어디로 도망갔지? easily observed. 뭐한 것으로 바꿨어. 더가 있으면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니네 돌렸어 이미. 써요. thereby 그 결과 drifting 하찮은 것으로 표류에 들어갔다 이거죠. 되면서 이렇게 있어. 즉 니네 사회과학의 여러 부분들 있잖아. 니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 쉽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만 니네 초점을 바꿔서 연구했지? 그래서 니네 사회과학들이 하찮은 것들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되는 네, 직역하면요. 사회과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미 벌써 우회했다. 자신들의 초점을 중요한 것으로부터 쉽게 관찰되는 것으로. 그 결과 심표ING가 뭐뭐 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너희들이 하찮은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즉 너희들이 연구하는 것들 다 쓰레기야. 별로 중요한 거 없던데? 그걸로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겠어? 못 바꿔. 니는 쉽게 관찰되는 것만 했잖아.
뭐 노숙자 수만 계산하고, 왜 노숙자가 생기는지는 연구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증명했다. 뭐하기?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걸 증명해 주었다 이거죠. 투 테스트가 뭐 하기회를 하는데요.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걸 증명했다 이거죠. 뭐 되었다라 합시다. 어려운 것을 증명되었다. 그러면 그가 슈델 플러스 PP 했어야만 했는데 의문문이니까 했어야만 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했어야만 했을까? 그럼 스스로 저기 상대성의 이론 눈에 안 보이는 거고 관찰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 실험으로 하기 어려운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제했어야만 했을까? 스스로 프로마이즈가 뜻이 뭐죠? 뭐뭐 하지 못하게. 예? 그래서 그것을 일반 상대성의 이론을 보완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막았을까? 야, 생각해봐. 물리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연구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혁신을 만드는데 사회과학 니네들 뭐야? 쉬운 것만 생각하잖아. 자, 그래서 과학적 프로그램의 구조는 is distorted, 왜곡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방향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연구자들이 피할 때, 논리적인 다음에 어떤 질문들을 피할 때, 써요. 논리가 의미하는 것은, 써요. 다른 말로, 대답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인?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또, 눈에 안 보이는, 어둠 속이에요, 어둠 속. 자, 이런 질문을 피할 때 과학이 왜곡되고 망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과학 프로그램 망가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야, 니네들 왜 논리적인 것에 어떤 복잡한 문제를 피하냐 이거예요. 뭐 이상한 뭐 실험이나 해다고. 그거의 해답이 뭐하기 때문에 찾기에 어렵다고 해서. 이해가? 자, 더 나은 해결책은 추가적인 인정을 주는 거다 이거죠. 인정. 뭔가 사회적 인정을 주는 거다. 다음과 같은 학자들에게. 그래서 실험 말고도 논리적으로 뭔가 가능한 학자들에게 주란 얘기예요. 뭐하는 더 연구에 어려운 업무를 떠맡는. 그 뭐를 연구해요? 관찰 가능한 게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찰이 더 여기서 이 단어와 똑같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논리적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이해가요?